자,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3회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020년 41번 문제, 3회 기기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668페이지가 되겠고요. 41번 문제, 3회가 되겠습니다. 3회. 자, 41번은 돌극형이 나왔어요. 동기발전기에서 직축 리액턴스 XD와 횡축 리액턴스 XQ는 그 크기 사이에 어떤 관계겠냐. 요거는요, 답이 정해져 있어. XD하고 XQ가 있는데요. 항상 누가 크냐면 직축 리액턴스가 커. 요건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바뀌어 나왔어. 정답 2번인데, 굳이 이거를 설명해 드리자 그러면 우리 돌극기가 있고요. 뭐가 있냐면 비돌극기가 있죠. 이 차이점이 여러분들 잘 나옵니다. 자, 간단하게만 설명해 드릴 건데, 돌극기는 우리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 철극기라고 불러. 철극기. 비돌극기를 비철극기라고 불러줍니다. 그래서 요 놈은 돌출이 돼 있고요. 얘는 돌출이 안 돼 있다 그 말이야. 얘는 근데 또 철성분이 많아서 철극기고요. 철성분이 적게 들어가서 우리가 비철극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게 이제 안일비자다라고 보시면 돼. 그러면 비돌극기라는 건 뭐야? 계좌가 이렇게 원통형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계좌와 전기자 공간이 원통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극이라고 하는데, 계좌와 전기자 사이 공간이 공극인데 이 공간이 다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리액턴스의 크기가 대소관계가 같아. 얘는 직축과 횡축 성분의 리액턴스 크기가 같다 이 말이야. 리액턴스 성분이. 근데 이 돌극기는 어디는 돌출이 많이 돼 있고 돌출이 어디는 적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리액턴스의 크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근데 항상 어디가 크냐 그러면 직축 성분이 크다라고 알아두시면 돼.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가 X축이다라고 얘기할 거고요. 이 축을 갖다 우리는 뭐라고 그래? 횡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를 갖다가 우리가 Y축이라고 하지, Y축. 여기를 갖다 우리 뭐라고 불러? 종축이라고도 부르고요. 또 뭐라고 부르냐면 직축이라고도 불러. 자, 그러다 보니까 요 리액턴스가 있고 요 놈의 리액턴스가 있는데 항상 어디가 크다는 얘기야? Y축에 존재하는 리액턴스가 크다 이 얘기예요. 한쪽은 돌출이 계좌가 이제 여기에 이제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요. 전기자가 있는데 여기에 계좌라는 성분이 한쪽은 돌출돼 있고 한쪽은 돌출이 안 돼 있고 뭐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제 계좌가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 여기의 길이가 이제 다 달라진다 가는 거예요. 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답만 기억해 주면 끝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외우면 돼요. 어떻게 외울 거냐면 Y축은 서 있는 사람, 여기 X축의 횡축은 앉아 있는 사람. 이게 서 있는 사람, 이게 앉아 있는 사람이야. 그죠? 그럼 버스에 서 있는 사람이 많아, 앉아 있는 사람이 많아? 10,000원일 때 서 있는 사람이 많죠. 우리가 실제 왜 이걸 버스라고 얘기하냐면, 자, 속도를 비교해 볼게요. 속도를. 누가 빠르냐 그러면 얘가 저속이고요. 얘가 고속이야. 왜? 얘는 어떤 발전기냐면, 자, 용도가 있는데 용도도 해드릴게. 얘가 터빈 발전기야. 터빈 발전기. 그래서 화력이나 원자력을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수차 발전기지, 수차 발전기. 물의 낙차를 이용하는. 그럼 여러분들 누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여기 봐봐. 딱 봐도 터보가 있잖아. 터보. 그러니까 얘가 빠른 거야. 그래서 고속, 저속. 그러니까 얘가 저속이다 보니까 우린 버스로 얘기하는 거고요. 고속이니까 얘는 뭐야? 제네시스로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저속이니까 속도가 느린 놈이구나. 돌극기, 철극기는 속도가 느리니까 버스인데 서 있는 사람이 많아서 얘가 더 큰 거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Y축이 서 있는 사람이니까. 그럼 게임 끝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2번 가볼까? 42번 문제를 딱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어떤 정류기의 출력전압 평균값이 2000V고요. 맥동률이 3%, 교류분은 몇 볼트 포함되어 있는가 물어봤네. 그러면 우리 이제 교류분의 전압이라는 게 나와요. 맥동률에서 교류분의 전압이 있고, 이 교류분의 전압이라는 것은 어떻게 구합니까? 그러면 직류분의 전압에다가 뭘 곱하는 거예요? 맥동률을 곱하는 거야. 맥동률. 자, 리플 팩터라고 하는데 맥동률을 곱합니다. 단 이 직류분의 전압을 우리는 또 뭐라고도 불러? 부하 전압이라고도 불러요. 왜냐면 우리 핸드폰에다가 충전할 때 뭘로 충전하는 거야? 직류전압을 충전하는 거죠. 직류전압으로. 교류로 충전했다가 터져버려. 자, 그래서 이제 직류분의 전압이 부하전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출력전압이 평균값이 2000이래. 그게 바로 직류분의 전압이 되시는 거야. 평균값이 다
직류값이거든, 직류. 자, 그리고 맥동률을 물어봤어요. 3%니까 0.03. 두 개 곱해서 얼마? 60V 하고 나오네요. 자, 정답이 3번인데, 요 문제는요. 자, 이항하는 게 없어. 그냥 두 개 곱하면 답이야. 3, 2, 6, 9구단이에요, 9구단. 절대 틀리면 안 되죠. 자, 43번 갑시다. 43번 문제는 직류기에서 전용량이 대다 크대요. 저전압 대전류에 가장 적합한 브러쉬 물어봤네. 요걸 우리는 금속 견질 브러쉬 3번 얘기하죠. 우리 브러쉬라는 놈은 이제 뭐냐면 내부 회로와 외부 회로를 연결시켜주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 구성 요소 중에 발전기의 직류 발전기 구성 요소 중에 내부에서 만든 전압을 외부로 끄집어내주는 걸 브러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브러쉬에서 두 가지만 딱 알아두시면 돼. 첫 번째가 누구냐 그러면 탄소 브러쉬하고요. 두 번째가 지금 얘기한 금속 흑연질 브러쉬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 탄소 브러쉬는 딱 하나 뭐 기억하자. 접촉 저항이 크다. 요건 하나 딱 기억하시면 돼. 접촉 저항이 크다. 그래서 이제 그 접촉되었을 때 열에 의해서 녹거나 깨지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견딜 수 있는 능력이 큰 탄소 브러쉬다라는 거고, 금속 견질 브러쉬는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용도만 기억하시면 돼. 저전압의 대전류 계통에 사용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전기분해에 의해서 저전압 대전류에 사용되는데 요것만 알고 있었다 그러면 답은 맞출 수 있었죠. 정답 3번이었고요. 44번 문제는 이제 변압기 쪽 문제인데, 전압비가 A인 권수비 준 겁니다. 단상 변압기 세대 1차 델타. 자, 델타니까 이렇게 그릴 수 있죠. 이게 델타 아니야, 이게 델타. 그죠? 삼각결선, 환상결선. 2차가 무슨 결선이래요? Y결선. 이렇게 준 거예요. 자, 2차가 Y결선으로 하고 1차의 성관전압이 V래요, V. 자, 여기를 V볼트라고 줬네. V볼트. 가했을 때 무브와 2차 성관전압 여기에 V2가 얼마냐 물어본 거네. 여기에 전압이 얼마냐 물어본 거야. 그럼 여러분들은 뭐 갖고 풀어야 돼 이거? 델압와류 가지고 푸는 거예요. 델압와류 가지고 풀면 끝나. 뭔 얘기야? 델타에선 전압이 같고 Y에선 전류가 같다 이런 얘기 아니야? 그럼 여기에 걸리는 성관전압이 V니까 델타에선 전압 같다면 여기도 V가 걸릴 거예요. 근데 여기는 몇 차야? 1차. 여기는 몇 차야? 2차. 1차와 2차 사이는 항상 뭐가 존재해? 권수비. 자, 그럼 권수비는 어떻게 된다? 2차 V2분의 1차 V1 하시면 돼. 그럼 우리는 지금 2차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자리를 바꾸면 V2는 뭐야? 여기 상에 걸린 전압 A분의 V1 하고 나오는 거예요. 여기도 상이니까 여기도 상이야. 그래서 권수비만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단 Y결선은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니까 A분의 루트 3 V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답이 되겠는 거예요. A분의 루트 3 V. 자, 정답 몇 번에 있어요? A분의 루트 3 V 3번이 답이 되겠네요. 3번. 대랍와류가 알면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45번 가죠. 동기발전기 종류 중 회전계자형의 특징을 옳은 거 말았어요. 회전계자형이 나왔어. 우리 회전계자형은요, 왜 회전계자형을 쓰냐? 동기기에서. 자, 우리가 전기자가 이렇게 있고요. 근데 얘는 이제 여기다 이제 코일을 120대 위상차를 가지고요, Y결선으로 이렇게 연결을 합니다. 그리고 계자를 갖다가 우리는 여기에다가 이제 딱 철심이 있어. 그리고 여기 양단에다가요, 전압을 걸해. 직류 전압을 가해. 그리고 여기다 이제 코일을 감는 거지, 이런 식으로. 코일을 감는 거,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전류가 흐름이 여기서 암페를 오른나서 우측에서 자속파이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속파이. 그때 여기다 이제 축을 이렇게 달아가지고요, 여기에 뭐가 있어? 원동기가 있는 거야. 자, 원동기를 돌려주면 이 계자가 회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 이 원동기가 이제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만약에 이 원동기가 물의 낙차를 이용한 수차다 그러면 수차 발전기가 되는 거고요, 수력이 되는 거고, 여기 이제 증기의 압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원동기가 터빈이니까 터빈이 돌면 계자가 돌죠. 터빈 발전기가 되는 겁니다. 화력이나 원자력이 되는 거지. 물론 이제 연료를 뭘 쓰냐에 따라서 화력이 될 수도 있고 원자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그런 건데요. 그러면 왜 이 계자를 갖다가 회전자로 돌려주냐 이 말이야. 전기자를 회전자로 돌리지 않고. 일단 여기 딱 보면 구조가 간단하죠. 철심에다 그냥 코일만 딱 감은 거야. 그리고 직류전압 DC를 인가했으니까 손실도 거의 없어. 전압이 작고 250V 정도밖에 안 되거든, 얘가. 그리고 요는 이제 자속을 많이 발생해야 되니까 우리 계자라는 놈은 자속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철의 성분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철 성분이 대부분이야. 철에서 자속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튼튼하죠. 이러한 장점들이 있다는 얘기죠.
자, 손실도 작고, 그 다음에 이제 결선 자체도 복잡하지 않고, 이 전기자는 벌써 Y결선을 다뤘잖아요, 제가. 그러니까 결선 자체 복잡하고. 자,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기계적으로 튼튼하여 가장 많이 사용한다, 라고 돼 있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6번 보시면 되겠고, 단상 및 삼상 유도전압 조종기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유도전압 조종기 나왔잖아요. 유도전압 조종기가 나오면, 단상과 삼상의 차이점이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단상, 두 번째가 우리 삼상이라고 한번 보죠. 얘는 이제 어떤 걸 이용하냐면 단권 변압기를 이용합니다. 단권 변압기. 여기다 좀 잠깐 적어 드릴게요. 단권 변압기를, 자,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전압 조종하는 거고요. 삼상 유도 전압 조종기는 삼상 유도 전동기를 이용합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 이런 것들도 이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이 두 가지 차이점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 그러면, 단상은 교본작이 원리죠. 교본작이. 얘는 상이 하나니까 사인판 올라갔다 내려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교본작에. 삼상은 120대 위상차를 가지고 회전자기를 하잖아요. 회전자기. 이게 회전자기 때문에 회전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단상은 교본작이니까 회전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별도의 장치가 들어간다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위상차가 없고요. 단상은. 삼상은 위상차가 있지. 그러니까 한쪽 라인을 딱 기준 잡아서 외워놓으면 무조건 반대로 가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해? 단락권선이 필요하죠. 단락권선이 필요해요. 자, 그러면 삼상은 필요 없다야. 얘 하는 역할도 좀 알아두시면 좋죠. 노설 2차 측에다가 단락권선을 설치해가지고요. 2차 측에서 발생하는 노설 리액턴스에 의한 전압 강화를 경감시켜줍니다. 경감. 자, 네 번째로 가죠. 조정 용량, 조정 정적을 물어보는데 P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E2에다가 I2 하시면 돼. 자, 요거는 우리 네 번째 삼상 나오면 어떻게 해야지? 루트 3만 붙여주면 돼요. 단상과 삼상의 차이점은 루트 3 관계니까. 이때 중요한 건 요 E2인데요. E2가 무슨 전압이냐 그러면 조정전압이에요. 조정전압. 항상 어떤 식으로 주냐면 2차 측 전압을 줄 때 100 플러스 마이너스 30V 줄 거야. 그러면 이 항상 오른쪽에 있는 게 조정전압이다 라고 보시면 돼. 조정 범위는 70부터 130까지 전압을 조정할 건데 전압을 조정하는 건 이거 가지고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이거 찾게 되면은 몇 번이냐? 1번에 답이 있어요. 삼상 유도 전압 조종기에는 단락권선이 필요 없다라고 했잖아. 그래서 몇 번이냐면 1번이 정답이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47번 갈까요? 47번은 이제 종속법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한번 해보죠. 자, 47번 문제 가겠습니다. 12극과 8극인 두 개의 유도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 접속 나왔어요. 직렬 접속. 속도 제어할 때 전원 주파수가 60Hz인 경우에 무보한 속도 RPS. 아, 조심해야 되네. 단위가 RPS야. 자, 그러면 우리 무슨 종속이라고요? 직렬 접속. 직렬 종속 나왔어요. 직렬 종속. 우리 이제 종속법이라는 거는 두 대의 전동기를 갖다가 어떻게 연결하냐에 따라서 속도가 제어된다는 거죠. 직렬 종속의 공식은 이겁니다. 자, 저항의 직렬하고 똑같아. 그 극수 두 개를 더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동기 속도의 기본식이야. P분의 120F. 극수만 더해주시면 돼. 차동 종속은 어떻게 하면 돼? 빼기만 하면 돼. 병렬 종속은 요 직렬 종속 식에다가 2배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은 요거야. 자, 그럼 해봅시다. 극수 두 개가 몇 극하고 몇 극 줬어요? 12극하고 8극 줬어. 두 개 더하면 되고요. 120의 주파수가 얼마나 봤더니 60조인데. 그래서 요거 누르면 얼마가 답일까? 360 나오나요? 네. 자, 근데 요거는 단위가 누구야? RPM이야. 분당 이전수. 근데 RPS로 물었어요. 이건 뭐야? 1분에 360번을 돈다는 얘기예요. 그럼 1초에는 몇 번 돌까? 60으로 나눠야지. 그러면 1초에는 6번 돈다는 얘기지. RPS 6번. 그렇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2번 되겠습니다. 1분은 60초니까 자, 분에서 초로 가니까 60 나눠줘야 돼. 이게 이제 1분에 360번 돈다는 얘기니까 초에는 6번 도는 거지. 6번. 그 얘기예요. 이걸 이제 분으로 계산할 땐 60을 곱하면 360 나오는 거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단위를 잘 보셔야 돼. 보통은 이제 RPM으로 물어보죠. 보통 문제는. 자, 48번이고요. 인버터에 대한 설명을 오는 거, 아우, 주워 먹는 거 나왔어. 인버터는 뭐 하는 거예요? 직류를
교류로 바꾸는 거죠. 증류를 교류. 컨버터는 뭐 하는 거지? 그렇게 외우면 안 돼요. 무조건 우리는 반대라고 기억하는 거야. 반대. 둘 다 외우면 헷갈려. 그래서 인지교라고 외워도 됩니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이제 49번인데요. 49번은 여기서 해드릴까? 49번. 직류전동기 역기전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물어봤네요. 일단 공식을 하나 써드릴게. 역기전력식이 뭐지? V-IA에 RA라는 식이 있고요. 또 옆에 쓰면 K-N이라는 식을 쓸 수가 있겠네. 그쵸? 자, 그럼 1번. 역기전력은 속도에 비례한데, 역기전력은 속도 n에 비례한다. 맞아. 1번 맞아. 틀린 거 찾는 거잖아, 지금. 2번. 역기전력은 회전방향에 따라 크기가 다르대요. 회전방향하고 역기전력하고 크기가 달라지나? 아니죠. 크기는 관련이 없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3번 계속 볼게요. 역기전력이 증가할수록 전기자전력은 감소한대. 맞죠? 이 전기자전류하고 역기전력의 관계를 얘기하면 돼. 전기자전류가 어떻게 됐다고? 감소. 그러면 역기전력은 어떻게 되지? 증가하는 거죠. 역기전력이 증가했다는 얘기는 전기자전류는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얘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얘가 감소하면 얘가 커지는 거예요. 그죠? 예, 전기자전류가 감소하면 역기전력 커지는 거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50번. 4번도 봐야 되겠다. 4번. 4번은 뭐라 했어요? 부하가 올려있을 땐 역기전력은 공급전압보다 크기가 작대. 여러분들 봐봐요. 전동기라는 건 뭐지?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계좌가 이렇게 있고요. 전기자가 이렇게 들어갈 거고요. 아까 한번 다 그려봤어요. 전압을 공급합니다. 전류가 흘러요. I가. 여기 전기자 전류, 여기에 계좌 전류. 그러면 여기서 자속이 나오죠. 전기자가 자속을 끊었어. 뭐가 생겨? 기전류. 이게 역기전력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큰 거야? V가 더 큰 거지. 항상 E보다 V가 큰 거예요. 왜? 얘가 입력 조건이고 얘가 출력이거든. 이게 이제 전동기 선풍기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럼 220V를 공급하면 이 내부에 기전력이 발생하는데 당연히 처음에 공급한 우리 220V는 콘센트 전압이에요. 한전에서 보내준 콘센트 전압이야. 당연히 얘가 큰 거지. 그러니까 E가 작다라고 하는 게 맞잖아요. 역기전력은 공급 전압보다 작다. 맞는 얘기예요. 틀린 거는 2번입니다. 회전 방향하고는 그 기전력 크기는 관련이 없어요. 자, 50번 문제. 50번 문제는 뭐라고 했어? 유도전동기 실부하법에서 부하로 쓰이지 않는 거 물어봤네. 전동발전기는요. 교류를 직류로 변환하는 기기입니다. 그래서 부하법, 온도시험 뭐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변환기기예요. 변환기기. 나머지는 맞고요. 자, 51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직류기의 구조가 아닌 거 물어봤어. 우리 직류기의 구조가 뭐야? 계자 철심, 계자 코일, 전기자 철심, 전기자 코일, 정류자 브러쉬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내철형 철심이라는 거는 요거는 3번 아니죠. 얘는 뭐야? 변압기 철심의 형태에 따른 분류야. 내철형, 외철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철형은 철심이 안에 들어가면 내철형이고요. 외철형은 철심이 바깥쪽에 있으면 외철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변압기 철심 형태인 분류가 되겠네요. 자, 52번 문제 갑시다. 30kW 삼상 유도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한대요. 근데 뭘로 공급한다는 거야? 2대의 단상 변압기를 사용한대요. 자, 우리 변압기 2대를 이용하면 무슨 결선이지? V결선이에요. 그 V결선, 변압기 2대에 자, V결선을 가지고 어디에 공급을 한다고요? 삼상 우리 유도전동기에 전력을 공급한대. 그러면 이거 볼까? 변압기에 출력이 있을 거고 뭐가 있을까요? 전동기에 입력이 있겠죠? 전동기에 입력. 그럼 변압기 출력 가지고 전동기에 공급한다고 그랬으니까 변압기 출력이 곧 누구야? 전동기에 입력이 되는 거야. 이게 같은 거야. 이걸 알아야 돼. 이걸. 그리고 또 입력이 있으면 뭐가 있어? 전동기에 출력이 있겠죠? 근데 전동기 출력은 줬어. 30kW 주어졌죠? 그게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다 좀 적어드릴게. 전동기에 출력 값은 줬구나. 얼마 줬냐면 30kW를 줬구나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 단상 변압기를 사용하는 경우에 변압기 용량은 약 몇 kV니? 자, 2대짜리를 물어본 거예요? 1대짜리를 물어본 거야? 변압기 1대 용량 물어본 거야. 그럼 2로 어떻게 해야 돼? 2가 아니지. 우리 V결선은 어떻게 했냐면
한 대 용량의 몇 배야? 2배가 안 나와. 루트 3배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구한 변압기 출력은 요 놈이 되는 거고요. 루트 3을 나누면 한 대 용량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뭐 구해야 돼? 이걸 구하는 게 목적이 되시는 거야. 자, 그럼 P1을 한번 구해봅시다. P1은 어떻게 된다고? 루트 3분의 뭐? PV 결선의 출력, 변압기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럼 변압기 출력만 안다 그러면 루트 3 나누면 답이에요. 자, 이제 문제는 뭐야? 변압기 출력이 문제가 되는 거지. 자, 어떻게 구하느냐 봅시다.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요. 전동기 역률과 효율을 각각 줬어. 84%, 86%. 전동기의 손실은 무시한다고 그랬고요. 그러면 효율이 나왔으니까 자, 효율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자, 여기서 해드릴게. 우리 효율은 뭐냐면 입력에 대한 출력의 비를 얘기할 수가 있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얘가 전동기 입장이다 그러면, 전동기의 효율이다 그러면, 전동기 입력분에 전동기의 출력이 되시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는 뭘 구해야 돼? 전동기 입력을 구해야지만 변압기 출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전동기 입력을 구하려면, 이게 전동기 입력이고, 이게 전동기의 출력이라고 보시면 돼. 그럼 입력을 구하려면 이 자리를 바꾸면 구할 수 있잖아. 자, 구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렇게 써드릴게요. 전동기의 입력이라는 놈은 전동기 효율 2타분의 전동기의 출력이 되겠죠? 전출 이렇게 쓸 수 있겠지. 자, 그럼 효율이 얼마나 봤더니 역률하고 효율을 각각 줬는데 효율은 86%였어요. 그래서 0.86을 잡아줄 거고요. 전동기 출력이 얼마인가 봤더니 전동기 출력 아까 30kW 줬죠? 자, 이거야. 근데 문제가 뭐냐 그러면 일단 단위는 환산할 필요가 없어요. 얘가 킬로와트고 kV니까. 근데 뭐를 바꿔줘야 돼? 킬로와트를 kV로 바꿔야 돼. 그럼 여러분들 킬로와트의 단위는 자, 킬로와트의 단위는 유효전력이잖아요. 그럼 VI에다가 코사인 세타야. 이게 바로 유효전력의 단위거든. 그러면 여러분들 P상전력의 단위 kV는 뭐지? VI가 되는 거죠. 그럼 차이점이 뭐야? 역률이 곱해졌냐 안 곱해졌냐 차이야. 그럼 나는 지금 뭘로 바꿔야 돼? 킬로와트를 kV로 바꿔야 돼. 킬로와트를 kV로 바꿔야 돼. 변압기 출력을 구해야 되니까. 그러면 P상분에 보니까 역률이 없잖아. 근데 이 킬로와트라는 놈은 역률 성분이 곱해질 값이란 말이야. 그럼 역률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눠줘야 돼. 역률을 나눠야 P상분이 kV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가 사실은 뭐까지 적용해야 되냐면 코사인 세타 역률도 적용을 해주셔야 돼. 자, 그럼 여기다 얼마냐면 역률이 0.84, 84%니까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죠. 자, 그럼 이때 뭘 구할 수 있다? 전동기의 입력. 그 전동기 입력이 누구다? 변압기 출력이 되시는 거야. 자, 이거 누름값이 얼마 나오냐면요. 대략 41.53 kV 하고 나옵니다. 단위가 바뀌었죠? P상분으로. 자, 이제 요거를 여기다 넣어. 41.53. 그래서 루트 3으로 나누면 한 대 용량이 나온다는 거죠. 변압기 한 대 용량. 그래서 얼마 나오냐면 얘가 구한 게 41.54 루트 3 나누니까 약 얼마나? 24 나왔어요. 24. kV. 요렇게 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정답 몇 번이에요? 2번. 쉽지 않아요. 그죠? 예. 이해가 되시면 좋은 거고, 안 되면 버리시면 돼요. 뭐, 버리면 되지, 뭐. 자, 53번 문제. 맞출 거면 딱 맞추시면 됩니다. 삼상 6극에 슬로스가 54개의 동기발전기가 있고요. 자, 어떤 전기자의 코일의 두 변이 1슬롯과 8슬롯에 들어있대. 단절 계수로 봤네. 단절 공계수 공식이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 싸이판 기억하시나? 예, 뭐 타고 간다고? 비행기를 타든, 배를 타든, 예. 자, 요거는 180이고, 자, 이게 이제 베타인데, 베타 값은 우리가 어떻게 구해? 극간격분의 코일 간격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 베타를 주면 좋은데, 안 주면 구해야 되는 거니까. 자, P분의 S분의 코일 간격이 되겠습니다. 자, 슬로스가 얼마 줬나 봤더니 54개 줬고요. 극수를 갖다가 6극 줬어. 코일 간격은 우리 슬롯이 이렇게 있으면 요게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서 감은 다음에 여기 물론 슬롯이 계속 있겠죠. 그래서 쭉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거야. 코일을 이렇게 감아가지고 여기서 나오는 거니까. 그럼 요게 바로 누구냐면 코일 간격이 되는 거죠. 뭐라고 했어? 1슬롯에 들어가서 8슬롯에서 나왔대요. 그럼 이게 코일 간격이 얼마야? 8에서 1 빼 나머지 7이 되시는 거야. 그래서 7하고 나오는 거야. 그럼 6, 54, 9, 54, 9분의 7을 넣어주면 되죠. 자, 그래서 사인에다가 2분의 베타값 얼마? 9분의 7파이 하면 되죠. 자, 그럼 사인에다가 요거 번분수 18분의 7파이 되겠습니다.
자, 파이에다가 180 넣어가지고 약분하면 10 나오죠? 그러면 10에다 7 곱하면 사인 몇 도야? 자, 여기다 써드릴게. 결국엔 사인 70도가 되는 거죠. 이거를 눌러주시면 돼. 그래서 0.9397 하고 나옵니다. 0.9397. 정답 1번 되겠죠. 자, 이렇게 해결을 하시면 되는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냐면 54번 갑시다. 54번. 자, 우리 54번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그러면 부홀제 계정기로 보호되는 기기 물어봤어요. 변압기지, 우리 변압기. 변압기. 이 부홀제 계정기가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변압기 육안으로 식별이 안 되니까 내부 고장을 보호할 때 사용하는 계정기가 우리 부홀제 계정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1번 되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를 갖다가 우리가 내부의 온도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 고장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부홀제 계정기가 동작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55번 갈게요. 55번 문제는 효율이 가장 좋을 때 이 조건 물어봤는데 우리 최대 효율 조건이 있죠. 최대 효율 조건. 손실 및 효율에서 이제 얘기할 건데 얘기하는 부분인데 우리 고정선하고요. 가변선이 같을 때 최대 효율 조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고정선의 이제 대표적인 손실이 철손, 가변선의 대표적인 손실이 동손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고정선을 우리는 또 뭐라고도 불러? 부하전류와 관련이 없다 해서 무부하손이라고 부르고요. 가변선을 부하전류에서 변하니까 부하손 이렇게도 불러요. 정답은 1번 되겠죠? 요겁니다. 요거. 그래서 여러분 이거 기억 안 나면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돼? 글자 수가 같은 거 찍으면 돼요. 같은 거. 두 글자, 두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최악의 경우에. 자, 그 다음에 이제 56번 갑시다. 자, 56번도 직류전동기 중 부하가 변하면 속도가 심하게 변하는 거 물어봤네. 자, 우리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순서가 있어요.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순서. 그래서 속도 변동률이 큰 거에서 작은 순서가 어떻게 되냐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면 되죠. 지, 가, 분, 차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게 누구야? 직권. 가장 작은 게 자동복권. 속도가 변하면 속도가 심하게 변하니까 큰 거 찍으면 돼. 직권. 2번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7번 문제. 1차 전압이 6,900V, 1차 권선이 3,000회, 권수비가 20회, 변압기가 60Hz 사용할 때 변압기 철심의 최대 자속 물어봤어요. 자, 우리 변압기 유기전력식이 이거죠. 4.44 Fn 파이 M 되겠습니다. 우리 이제 패러데이 법칙을 이용해서 이제 구한 거죠. 마이너스 N dt분의 d 파이 M 해가지고 그 파이에 이제 파이 M 사인 오메가 t를 넣어서 자, 미분한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사실은. 4.44에다가 Fn, 파이는 뭐야? 파이는 BS죠? 그래서 최대 자속 밀도에다가 면적 S를 곱해서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시는 게 좋죠, 같이. 파이는 BS. 자, 그럼 지금은 최대 자속 밀도 최대 자속을 물어봤으니까 나머지 이항하시면 돼. 자, 그럼 4.44 Fn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자, 이거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돼. 4.44. 주파수가 얼마인가 봤더니요. 주파수가 60Hz 줬고요. 그 다음에 권수는 얼마 줬어? 1차 권선이 3000이네. 결국엔 뭐야? 얘가 권수를 1차 줬으니까 기전력도 1차 기전력이 된다 이런 얘기죠. 1차는 6900 줬네. 자, 그래서 요거 누르면 답입니다. 누르면요. 8.63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 하고 나옵니다. 단위는 자속이니까 웨버 되겠죠. 정답은 2번에 있네요. 자, 58번 문제가 걸 거고요. 동기기의 전기자 건선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거 물어봤어요. 원래는요, 우리 동기기에서 사용하지 않는 거 물어보면 두 가지예요, 원래.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죠. 전절권하고 집중권이 나옵니다. 얘네들은 왜 안 쓰는 거야? 고조파 제거가 안 돼요. 파형 개선이 안 돼. 그래서 안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교류는 항상 고조파 제거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답인데 지금은 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누굴 찍어야 되냐면 환상권이 답이야. 답 4번. 왜냐면 우리 직류기에 사용하는 게 뭐가 있었어? 고상권하고요. 패로권하고요. 2층권이 있었잖아. 일명 고비리라고 외웠던 거지. 이 2층권이 누구 있지? 중권과 파권으로 쪼개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뺀 나머지를 찾게 되면 여러분들 환상권밖에 없어요. 분포권을 쓰는 거잖아. 전절권, 집중권 대신에 우리 누구 쓰는 거야? 단절권과 분포권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동기계에 사용하는 건선법이 단절권, 분포권이 있는데 직류계에 사용하는 건선법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게 다 혼용해서 쓰는 거예요. 직류계에 고비료만 쓰는 게 아니라 단절권, 분포권도 같이 동기계에 쓰고 있지만 그 2층권이 또 동기계에 쓰고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두 개의 층을 가보면 기전력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같이 혼용돼서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억하면 좋아요. 요거 직류계에 사용하는 건선법하고요. 그 다음에 단절권하고 분포권 있죠? 여기 이제 동기계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걸 통으로 외우는 게 좋죠, 사실은 통으로. 다 쓰고 있다는 얘기야. 네. 자, 그래서 정답 4번이었고요. 그 다음 59번 문제 가겠습니다. 표면을 절연 피막 처리한 규소강판을 성층하는 이유로 옳은 거 보러 왔는데, 우리 원래 이제 PI가 철손이라고 하잖아요. 철손에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의 손실이 있죠. 자, 뭐냐? 히스테리시손하고 우리 와류손, 맴돌이 절유손이 있습니다. 그럼 이 손실을 우리가 감소시키려면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그래서 히스테리시손을 감소시키려면 교소광판을 사용한다라는 거고요. 그때 이제 규소의 함유량은 4%가 되겠죠, 4%. 그 다음에 와류손을 감소시키는 거 어떻게 하지? 성층철심을 해요, 성층철심. 철심을 잘라가지고요, 얇게 슬라이드처럼 잘라서 차곡차곡 쌓는 거야. 그 두께가 얼마냐면 0.35에서 0.5mm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뭐예요? 교소광판을 성층 외환의 성층, 와류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자, 그래서 4번 되겠습니다. 와전류에 의한 손실을 작게 하기 위해서 4번 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0번 문제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이제 있고요. 자, 60번 문제를 보니까 뭐라고 했느냐? 단상유도 전동기 중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거 물어봤어요. 우리 단상유도 전동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그러면 원래 하나밖에 없죠. 중요한 게 기동 토크가 중요하죠. 기동 토크가 큰 거에서 작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자성어로 뭐 외우지? 반, 건, 분, 세 외우면 끝내는 거야. 그래서 지금은 뭐 물어봤어요, 여러분들? 기동 토크가 가장 작은 거 물어봤네. 그럼 반, 건, 분, 세니까 쉐이딩 코일형 찾으시면 되는 거야. 정답은 3번. 이렇게 기억하시면 끝납니다. 뭐 모노사이클릭형 전동기도 있는데 그거는 맨 끝으로 보내시면 돼요. 그래서 반발 기동형은 아까도 잠깐 얘기했는데 브러쉬를 단락해서 기동한다고 했고요. 콘덴서 기동형은 우리 콘덴서 실을 설치해가지고 파형을 하나 만들어서 90대 위상차 앞선 파형을 하나 만들어서 기동을 하고요. 얘의 특징은 또 뭐가 있지? 기동 토크가 크고 역률이 우수하고 소음이 작다라는 것도 있어요. 분산기동형은 실제로 이제 회전 방향을 반대로 회전시킬 수가 있죠. 그때 R과 X의 대소 관계는 하고 물어보는 문제도 있어. 그래서 대소가 답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건선에는 리액턴스, 보조건선에는 저항 큰 놈을 설치해가지고 위상 촬영해서 또 우리가 기동을 하게 됩니다. 원래는 이제 반발 요놈도 두 가지로 나눠지죠. 반발 기동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반발 유도형이 있는데 항상 기동형이 먼저 온다. 기동이 시작이니까 얘가 기동 토크가 더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발 기동형, 반발 유도형, 콘덴서 기동형, 분산 기동형, 쉐이딩 코일형 이렇게 순서가 들어갑니다. 원래.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요 3회 문제풀이를 마무리 짓고 저는 4회 문제풀이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